할 말은 많은데요.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선배님 좀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 선배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테마가 워싱턴 선언인데 와서 보니까 저 앞에 뭐 여러분들이 워싱턴 얘기는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명색이 지금 저 독일 문제연구소 소장이고 제가 독일에서 13년 동안 공부하고 근무도 하고 그 다음에 오시기 비엔나 스토시고 18년을 제가 유럽에 있으면서 쭉 보는데 독일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핵심을 우리가 못 짚을 수가 있어서 사실 이건 우리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요것만 간단히 짚고 워싱턴 데클러레이션이 뭔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틀러가 이제 깽판 쳐가지고 독일이 이제 패망하고 전승 4개국 4등을 분할을 했는데 왜 서독이 생기고 왜 동독이 됐냐 하면은 사실은 이 구소련의 공산주의가 서진하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 여기 위협을 느껴서 이제 미국하고 이 서방진이 먼저 영국하고 이제 미국이 합치고 46년도에 그 다음에 이제 49년도에 다시 이 불란서가 여기 조용하면서 이게 서독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동서독 난의 그 가장 그는 소비에트 계획 경제 이거를 추구하는 게 동독이고 그 다음에 이 시장 경제에 추구하는 것이 이게 서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서독을 건국하는데 큰 힘을 준 게 누구냐? 바로 미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반드시 니들은 국가 건설을 할 때 예컨대 이 시장 경제 이거 반드시 받아들여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거 해라.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제 시장 경제가 아니고 계획 경제니까 모든 걸 다 뺏어갑니다. 독일 말로 이 사회주의적 하는 게 소시알리스트시하면 이건 전부 국가가 다 뺏어가는 땅도 뺏어가고 은행도 뺏어가고 농토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고 그러나 이 서구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고 사회적이라는 거예요. 소시알이라고 소시알 이건 뭐냐면 내가 남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지 보듬는지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독의 사회민주당, 사회 3인당 이 얘기는 사회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조국은 내가 민주주의면서 나는 사회주의라고 하면 그야말 그대로 공산주의로 가는 전당회가 사회주의인데 자 이거를 하자면 소시알리스트하고 소시알하고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독의 이 근본 그 국가건설 배경 자체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무슨 전승 4개국이 계속 그걸 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역사적인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사실은 독일이 통일되면은 여기 대해서 거부반응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908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무슨 완전히 동구권이 무너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야 이게 독일 통일 문제가 거론될 때 저놈들 통일되면 어떡하지? 사실은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라 대처 같은 경우도 계속 우선하면서 야 우리가 wir haben ja zweimal das Geschichte Deutschland geschlagen, aber trotzdem sind sie wieder da.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2번이나 저놈들을 깼는데 저놈들이 버젓이 살아가지고 또 서 있네. 이거 마가라 대처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시 정상회담에서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면 이제 그 다음에 통일 기밀을 쌓으면서 헬무 고리 자 우리가 통일 이 문제 이렇게 어프로치 다음에 10푼트 플랜에서 10개 항을 이제 발표합니다. 거기 따르면 이제 동서이 뭐 국가연합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독일 통일은 자 유럽 전체 틀 속에서 계속 조화를 이뤄가면서 하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사실은 맨 처음에 조금 영국이나 프랑스가 있는데 사실은 프랑스는 이제 헬무 콜하고 미테랑은 헬무 콜하고 앞으로 우리가 유럽 그 통합을 하는 이 틀 속에서 우리가 독일 지나가 그래서 사실은 조금 맨 처음에 주저주의 했지만은 크게 무슨 통일을 반대하고 그런 게 아니었다 이게 정작 통일을 반대한 거는 고르바초프다 소련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서방 그 3개국은 전부 다 이제 조율을 했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잘 안 되는 것들은 사실은 그 당시 그 부시 대통령이 전부 정면에 나서 가지고 콜하고 다 튜닝하면서 전부 다 설득도 하고 그리고 다 이 고르바초프도 마지막까지 썼대.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자 이게 통일 독일이 나토에 그냥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 얘기 이 구소련이 반대라니까.
근데 이거를 결국은 이제 다 설득시킨 게 누구냐면 부시 대통령이었다 이 말이에요. 5월 90년 5월 31일 날 그 당시에 고바초프가 이제 그 워싱턴을 갔는데 그때 얘기가 야 어느 나라든 간에 군사 기소권 예컨대 내가 마셜 팩트 있을까 아니면 나토 있을까 이거 누가 결정하냐. 바로 그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 1975년 헬싱키 파이널에 거기서 좀 전부 각계 그 회원국들의 자율권에 맡긴다. 그러니까 이게 이놈들이 절로 갈까 이리로 갈까 이거 전적으로 독일 통일의 독일 사람들의 의사에 따라야 된다. 이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일 과정에서 분명한 거는 자 이제 소비에트 마르시즘을 추구하는 그런 그 소련 이거는 우리의 대안이 아니다 해가지고 서방 진영이 전부 다 가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치 동맹으로 전부 뭉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이게 워싱턴 선언 관련해서 이제 간략히 그 팩트만 여러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그 윤석열 대통령 가시고는 자 한미 동맹 70조입니다. Problems for Tomorrow 해서 자, 상징적인 이런 의미로 가신 거고. 근데 대부분의 내용은 이 워싱턴 선언, 이제 4월 26일날 발표된 이 워싱턴 선언의 이제 핵심 그거는 북한의 핵무장 위협이 이게 대단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미동맹이 어떻게 리액트할까 그러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이 내용을 전부 담은 것이 워싱턴 디클러레이션의 이제 전부 대부분의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를 가다가 하면은 자, 이 여기서 우리 한국은 어떤 이제 약속을 했냐면 앞으로 미국의 그 확장 억제 예컨대 2009년부터 미국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확장 억제 extended deterrence 이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00% 신뢰한다 그 얘기했습니다. 100% 신뢰. 그러니까 extended deterrence 이 얘기는 핵우산이 있고 이 핵우산은 다분히 정치적 용어이기 때문에 애매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군사적인 수단을 강구하면서 이 컨셉을 보완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extended deterrence 확장 억제다 우리말로 그렇게 하는데 자 이거를 이제 미국 정부의 확장 억제 이 컨셉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NPT Nuclear Proliferation Treaty에서 핵 비확산 체제 여기에 제2조에 우리 대한민국은 Non-Nuclear Weapon State 비확산 비핵무유국 신분인데 이 신분을 끝까지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1조에는 자 누클리어 웨폰 스테이트 5개 나라 그러니까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실험을 했거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5개 나라만이 누클리어 웨폰 스테이트 핵보유국이고 나머지는 전부 non-nuclear weapon state 비핵보유국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자 2조에 따라서 비핵보유국으로 계속 그 얘기는 절대로 앞으로 우리가 핵보유국으로부터 핵무기를 전수받거나 아니면은 핵폭발 장치, 핵실험에 쓰는 그런 장치를 안 받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자위적 핵무장 안 한다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미 원자력 안전 원자력 협정 이 준수한다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자 20기 이상 그 우리의 팔을 돌리는데 모든 핵물질을 미국으로부터 다 농축하는 수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정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가 모든 이런 마테리얼 이런 것들을 함부로 재처리하거나 함부로 농축하거나 이래서도 안 되고 변형시키거나 이래서도 안 되고 반드시 이럴 경우에는 미국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러면서 아까 이제 일본 얘기를 계속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미국 시각에서 일본을 보고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 사실 일본은 제철이나 농축 이런 건 전부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NPT 회원국에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어떤 이런 핵의 그 평화적 이거를 이제 일본은 완전히 100% 이제 엔조이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러지 못하는 게 사실 이 협정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한미 간에 좀 더 신뢰를 구축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 제철 문제나 농축 문제 이런 데도 진도를 나가서 자 미국은 어떤 약속을 했냐면 앞으로 핵태세 보고서 이게 뉴클리어 파스처리에서 매 정권마다 1994년 이제 클린턴 정부 때도 만들고 매 정권 들었을 때 여태까지 5번에 걸쳐서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자 이 검토 보고서를 쭉 살펴보면은 북한은 전부 다 그 핵공격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각에서 볼 때 얘들은 반드시 손을 봐야 될 그런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클린턴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를 만약에 우리 미국 정부가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 무력 행동을 하겠다, 이럴 경우에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하고 사전 협의를 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 이번에 얘기하고 미국 유비한테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뉴클리어 파수리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자, 이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그 다음에, 자, 이 확장 억제를 위해서 앞으로 한반도에 계속 이제 핵 잠수함, 이거를, 주기적으로 기항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976년부터 1980년까지 무려 미국의 핵잠이 35번에 걸쳐서 우리 진해 군항에 들어왔었어요. 근데 1980년 이후에는 일체 없다, 그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한미 이 양국이 이제 공동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까? 여기다 첫 번째는 자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 이걸 만들자. 이제 협의 그룹을 만들자. 그래서 앞으로 이 확장 억제가 지금 현재 100점짜리가 아닌데 80점짜리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100점짜리로 나가지? 그 다음에 북한의 그 핵무장 위협이 계속 고도화될 경우에 여기에서 이 한미가 어떻게 리액트할 거지? 모든 핵 가격 기획을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한미 간에 이 그룹 내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완전히 그 우리가 한미가 예컨대 자 이 핵 확장 억제 관련해서 서로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이렇게 도상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리고 만약 북한이 핵 공격을 했을 경우 여기서 이제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SWIFT 압도적으로 overwhelming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decisive response 이런 얘기를 전부 지금 한미가 좀 써놨어요. 그리고 EDSCG 해가지고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Consultation Group에서 이거 여태까지 있었던 건데 우리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저쪽 2명 해가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만났는데 여태까지 3번 만났는데 그다음 문재인 때 이제 전부 끝났다가 작년 그 9월달에 3차 그 미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연합사하고 미국의 스트래테직 커맨 전략사령부 거기서 핵을 다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연합사 CFC하고 계속 그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도상훈련도 한다 이렇게 되죠. 자 이제 평가를 해보면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예비역 대령인데 제가 90년 초부터 이제 국방부 군비통장관에 있어서 북한 핵 문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남북 군사 남북 그 당시 그 비핵화 공동선언도 하고,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bilateral inspection, 상호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제가 했었습니다.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YS 때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에 있으면서 계속 94년도 그 제네바 크로 미국하고 북한하고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인발부 돼가지고 이 문제를 팔로우되고, 그 다음에 예편 이후에는 제가 2006년부터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 그 유엔사나 그 CTBTO 컨퍼런스 그 테스트 트리티 오가니제이션 거기서 국제 협력까지 하면서 북한의 1차 핵실험,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제가 전부 그 자체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문제 관련해서 쭉 제 견해로 여태까지 소양으로 좀 이 판단을 해보면 워싱턴 선언 이거는 제가 만약 100점을 준다면 저는 80점밖에 못 주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확장 억제다 이 얘기가 완전히 100점짜리가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80기에서 90기를 지금 뒷주머니를 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얘기는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고, 자 핵실험을 해서 국제사회에서 핵실험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그 나라는 반드시 핵을 보유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45년 7월 16일 미국이 최초 핵실험을 했을 때 그러고 나서 그 핵실험한 뉴클리어 익스플로시브 디바이스에다가 밤 쉘링해서 3주 뒤에 낙하산이 터뜨리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자 이것을 터뜨렸다 하면은 얘네들은 반드시 핵보유국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북한은 여태까지 2017년까지 2006년부터 무려 이제 6차례에 걸쳐서 모든 핵실험 다 플루토늄 다 터뜨려갖고 하이리 인유시 유레니엄에서 고농축 우라늄 다 터뜨려갖고 바스티 퓨전 밤에서 전폭 핵 군역 다 터뜨려갖고 마지막에 이 수소폭탄까지 터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누가 뭐라도 핵보유국이고 자 그래서 지금 80까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여기 대해서 억제를 하려면은 우리도 한 30에서 아쉬운 대로 60기는 오산에 갔다 놓든 군산에 갔다 놓든 갖다 놔야 제대로 그 뉴스폰 뉴스에서 그 제대로 된 억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한반도에 어떤 형태로 핵을 갖다 놔야 되는데 요번에 우리가 이제 자위적 핵무장 안 하겠다 국제사회를 내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일한 이제 그 옵션은 미국의 전술핵을 갖다 놓는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얘기를 지금 현재 저 워싱턴 선언을 안 담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이제 아까 얘기한 컨설터티브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추가 더 진행되는 그런 그 과정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최종 골은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런 말씀. 그런 의미에서 충족스럽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 자 NPT 이 회원국으로서 2조 짜리 의무를 준수하겠다 이 약속을 한 거는 대단히 잘한 결정이고 나이스한 그런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통일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이제 이 국제사회에서 절대로 우리가 핵무기 개발하는 이런 나라가 아니다.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오는 거는 지금 북한 핵 위협에 그 무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갖다 놓고 예컨대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해결되면 이건 전부 갖다 버리면 다시 철수하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절대로 자진해서 우리가 핵무기를 안 만들겠다는 거는 우리 서방 세계에서 대단히 그좀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그 액션을 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의적 핵무장 못해가지고 전부 우리 사회가 야 이거 뭐 크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의적 핵무장을 했으면 이제 앞으로 국제사에서 완전히 대한민국 왕따 당합니다. 그리고 외교적, 경제적 자 이거 전부 다 그 생션 각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원칙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원전을 돌리기 위해서 좀 아까 얘기대로 미국으로부터 좀 수입해 오는데 핵물질을 자 이런 것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 원자력 발전 이런 것 전부 중단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통령이 지금 가시기 전에 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참 우리도 자의적 핵무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미국 정부가 이번에 엄청 긴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의 넘버원이 뭐냐 하면은 자 어떻게 이 핵무기 확산 이거를 수평적으로 이 확산을 막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NPT 체제를 어떻게 지금 현재 잘 준수하냐 이게 지금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의 넘버원 프라이어티 원인데 우리 동맹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위적 핵무장을 하겠다는 거는 이거를 근본적으로 깨고 지금 현재 완전히 수평적 핵화산 이유전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대단히 긴장했었는데 이번 용에서 이제 자 우리 NPT 2조 신분으로 계속 남는다 하니까 대단히 안도하면서 뭔가 지금 너무 기뻐서 뭔가 지금 이제 선물을 줘야 되겠다. 이게 바로 이제 핵자만 좀 이제 기한시키고 이런 얘기면서 확장 억제 이거를 좀 더 과거에 비해서 구체화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뉴클리어 컨설팅 그룹 이건 대단히 지금 제가 볼 때 요번 그 워싱턴 선언에 이게 아주 핵심이 바로 이거 NCG 이거를 설립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첫 발짝을 내디뎠는데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서 계속 이틀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튜닝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술핵 제발 이거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자 이 전술핵 재배치 안 한다 그 얘기했어. 그 얘기를 안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자 무슨 얘기를 더 추가적으로 했냐면 I have absolute authority as commander in chief. 자 내가 이제 저 상공도 통수권자로서 모든 그 absolute authority를 가지고 있고 또 sole authority to use of nuclear weapons. 핵무기를 사용하는 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기 때문에 내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what the declaration means is that we are going to make every effort to consult with our allies where is appropriate if any action is called for. 어떤 조치가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 이런 조치가 내려질 경우에 나는 우리 ally 대한민국하고 모든 every effort 모든 그 조치를 다 취하겠다. 그러니까 북한 나오는 거 봐서 지금 현재는 익스테이트 디테일스 이런 거 했지만 앞으로 진도 나가기에 따라서 그 이상의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하면서 간접적으로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제거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하신 거다 이 말이야. 자 우리가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여태까지 울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북한의 그 핵 3차 핵실 때까지 어떤 형태로든 하여튼 이 한반도에 이 한대 관심이 있었다. 전술핵을 재개발하는. 예컨대 아까 그 오바마 대통령 때
자, 1026, 저 섹션 1046, 그 섹션 1046, 저 National Authority Act, 거기 부록으로 난 보겠다 하면은, 왜 스페시픽, 한반도를 빼면서 어떤 애들은 전술핵을 제거하면 그런 그 가능성의 feasibility에서, 야, 파네타 국방장관, 너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하고 튜닝해서 6개월 이내로 보고하라. 오바마 때 있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한반도의 전술핵 쟁점. 그러면서 각종 그 빨래 들어올 이게 그런데 이 어그리먼트를 맺을 경우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산 문제 이런 것까지 전부 시다게 해가지고 보고하라 그랬는데 우리 한국 정부가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을 때도 열체 물지도 않고 무슨 뭐 배배해 달라고 얘기도 안 하고 막 이러니까 미국에서 결국은 야 대한민국은 핵우산으로 족하다. 만약에 여기다 전술을 들여놨을 경우에 지금 현재 이게 또 정권 바뀌어가지고 저 좌파 정권 들어와서 완전히 이 문제가 정치 사회적으로 비화되고 이런 골때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자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워싱턴 데크레이션 이거는 최초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정부가 최초로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이 문제에 관련해서 미국을 리딩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이니시티브하고 끌고 갔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한 80점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아까 번에 박빙 사장님 다음 때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새로 쓰신 책에 대해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동현 박사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제가 한미연합사에서 한 10년 정도 있으면서 미국의 미캄 장군에서부터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트레니 장군까지 같이 갑니다. 2개월, 어떤 데는 6개월, 어떤 데는 1년 이렇게 해서 현역 때는 연합사령회는 거의 같이 있었고 예비역 되고 나면 제가 선임 관찰, 한반도 을지 포커스 렌즈라든가 을지 풀담 가디안 이 훈련에 10년 동안에 제가 은퇴해가지고 한 7번 정도 참석하면서 5개 사령관이 같이 또 근무를 해요. 구대, 스와츠오프, 라포테, 샤프 장군, 베이 장군, 샤프 장군 해가 5분 같이 있고. 그 다음에는 14대, 15대, 16대는 제가 코리아나 호텔에서 조참모임 할 때 꼭 제가 카멘터를 스케프로티 장군, 나토 사령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브룩스 장군, 그 다음에 이제 에이브람 장군 지난번에 끝나고 이제 새로운 분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근무하면서 느낀 게 방금 김용민 박사도 이야기했지만 NCG가 이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NCG 구성돼가지고 그대로 둬버리면 정상회담 이야기했고 그대로 둬버리면 저 욕심은 그럽니다. 한미연합사에서 미군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데 특별하게 이것은 특급 비밀이다 할 때는 이건 no foreign이 적용돼가지고 그야말로 배제가 됩니다. 당연히. 저희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지하방카에 가가지고 미군 장군하고 한국 장군 같이 이제 비밀 이야기도 이렇게 하고 하지만은 특별한 비밀에 대해서는 따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한미관계가 지금의 최상이라고 정치권에서 이야기했지만 군사적인 위치에서는 그야말로 완전히 디클라인이 됐어요. 44년 동안 용산에서 한미연합사가 대한민국의 수도권을 비롯했는데 그야말로 그 한 20여 년 동안 2003년도 미선이 고선이 사건에서부터 2008년도 강옥병 사건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문재인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우리가 용산에서 다른 데 이동한다는 그런 기본 계획은 있었지만 그야말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평택으로 내려갔어. 44년에 용산시대에 끝나고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용산에 있을 때도 같이 근무를 해보면 특별한 비밀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렵고 한데 그야말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과연 미국의 핵 장함이 들어왔다. 미국이 만약 북한 지역에서 크롬 작전을 한다고 했을 때 원래는 한미연합사에서 그걸 특급 비밀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격 계획을 한미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계속 우리 한국 정부가 레프타 되고 하니까 정부가 저로 나오고 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연합사에 있는 기본 계획을 좀 빼가지고 태평양 사령부, 그 다음에 주한미군 사령부, 태평양 사령부 미합참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문에 북한에 대한 그런 공격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이 연합사가 별로 관여도 못하고
미국 본토에서 합참이 태평양사를 통해서 공격하는 이런 개념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군사적인 면에서는 어렵게 된 상태에서 평통을 지금 내려간 상황이다. 그래서 NCG 같은 그런 경우도 우리가 정상적인 대담을 했지만은 그 대화 실무 상황에 가서는 그야말로 같이 근무하면서 계획도 실무적으로 같이 짜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연습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훈련도 하면서 실제 연습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체제가 이제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과제다 이거지. 그래서 지난해 김태호 박사 같은 경우는 이 한미 워싱턴 정상회담 서는 의미와 그 과제에서는 우리는 반잔을 채웠다 이런 말이에요. 50%밖에 안 되고 50% 제가 방금 말했던 실무적인 모든 위치에서 군사나 외교 이런 데 접근해야 된다. 김동민 박사는 지금 80% 상당히 점수를 좋게 주었는데 마찬가지 그런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이재희 교수께서 그야말로 행복 이런 철학적으로 아주 참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게 애교 안보 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경제학 박사, 경제학 전문, 철학 전문 다른 거 되는 게 듣는 이런 기회를 저는 항상 꼭 항상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특히 한미 간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박수종 박사의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CNN에 보니까, 박스에 보니까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번에 미국 대통령 마당 후보로 나오는데 그 양반이 각 그 국경 문제라든 국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하는 걸 제가 조금 보고 왔는데, 그래서 리더십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드산티스가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이분하고 같이 그 리더십에 대한 비교를 할 것 같으면 대략 답이 미국이 현재 다음에 선택할 사람이 그 바이든 민주당 쪽하고 공화당 어떤 사람이 선택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한미 관계, 그다음에 한일 관계 이게 좀 더 구체화되고 실제로 접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199번째 저희가 포럼을 갖다가 오늘 이렇게 했는데 정말 오늘 어려운 시간. 우리 화병 이사님도 단 1초도 여유가 없는 분이신데도 저희들이 이렇게 수고한다고 고생한다고 이렇게 오실 것. 이게 오신 분이 다 그런 분이에요. 저희 포럼은 그야말로 다른 게 없어요. 199번째 했지만 노란스럽게 한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자유롭게 이야기해가지고 그게 내부적인 그런 내공을 쌓아가지고 주변에 아주 그야말로 크로바 우리 자풀같이 하면서 주변에 전파 확대를 시키자.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특히 우리 역사가 잘 못된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게 제가 중점을 좀 많이 두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이 이제 발표를 하시고 소개할 조금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포럼이 다음 6월 매달 넷째 주 목요일날 오후 2시 반부터 하기 때문에 혹시 하시면 메모를 좀 해두셨다가 다음에 와서는 또 오늘 발표 안 하신 분들이 있고 여기에 발표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경륜과 그 실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이 또 정해져가지고 나오셔서 또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조금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제가 플로어에서도 사실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제한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유정수 한번 나와서 행정방송 이야기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서정 앵커맨은 우리 GK 포럼의 기치를 씌웠는데 1등 공신입니다. 보석 같은 그런 분이에요. 전에는 삼성연구소에서 사무실을 제공하고 거기서 우리 포럼을 거의 매주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연구소의 연구원들이 같이 토의도 하고 그리고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했습니다. 오늘 각수정 교수의 이야기는 항상 제가 들어도 상당히 예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도 우리 마음의 마인드 매핑을 만들어주는 것 같이 아주 속속들이 기억에 남도록 하고 또 잘 이해되도록 했습니다. 아주 좋은 강의인데 앞으로 오늘 내용을 가지고는
그 모든 그 욕구를 충당 못하고 다음에 시리즈로 한 번 더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이재희 교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철학이라는 것은 사실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식에다가 갓을 씌운 것이 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재희 교수의 강의는 한마디로 sophisticated하다 하는 것으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sophisticated하다는 말은 개변론적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깜찍하고 멋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여성들한테 브레스테이킹하다, 숨이 막힐 것 같다 하고 sophisticated하다 하면은 굉장히 황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용어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참 귀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저녁은 전에 하던 곳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근처에 좋은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을 작지만은 전체를 도리를 해가지고 식사를 준비시켰습니다. 맛있게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